지방간에 좋은 약은 없냐? 참 이게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제 전문 의약품 처방할 수 있는 게 2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유정주입니다. 오늘은 지방간 강의 2편 임상 증상 진단, 치료, 핵심이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게요. 자, 지방간이 있으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환자는 무증상입니다. 뭐 논문에 따라 다른데 48% 어떤 논문에서는 100%가 무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이 침묵의 장기란 얘기가 괜히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그런데 이제 실제 제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지방간이 있던 분들 뭐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물어보시면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는 만성 피로감, 그 다음에 무력감, 그 다음에 우상복부, 우리 오른쪽 윗배가 이상하게 불편하다, 불쾌하다 이런 거 얘기하신 분도 있고요. 뭐 좀 식욕 저하, 복부 팽만, 이거는 뭐 복부가 좀 살이 쪄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 표시하시는 분도 있고,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간비대가 생기는 경우도 약 한 50에서 75%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상보다 간이 커지니까 우상복부로 좀 불편함이 생기는 게 발생할 수 있고요. 간 큰 남자, 간 큰 여자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지방간 환자분들은 이 건강검진에서 피검사를 해보면 간기능 검사 이상 소견이 나타납니다. 간기능 검사에서 저희가 보통 AST, ALT 뭐 이런 수치들이 있는데 AST, ALT들이 뭐 정상의 한 1배에서 4배 사이, 원래 40 정도까지가 정상이니까 한 41부터 160 뭐 이 정도까지 많이 올라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 간 수치가 높이 올라 있을수록 간이 많이 손상됐냐? 그게 비례하지는 않아요. 간 수치가 뭐 160인 사람이 간 수치가 61인 사람보다 더 3배 위험하냐? 그 정도는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 염증이 심한 정도를 반영을 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대부분 간 수치만 올라 있는 게 아니라 대사성 이상 소견이다 보니까 공복 혈당도 올라 있고, 내지는 뭐 자기도 모르게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방간을 진단하는 1차 방법은 물론 피검사로는 의심은 하겠지만 초음파입니다. 네,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해보면 우리가 정상 간보다 허옇게 보일 경우에는 지방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초음파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복부 CT를 시행하기도 하고, CT에서는 반대로 지방간인 경우에 정상 간보다 까맣게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파이브로 스캔, 저희가 간섬유화 스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얼마나 지방이 쌓이는지 점수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로도 지방간 여부를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병원 가시면 요새는 아주 정밀하게 보고 싶다 하시면 MRI로도 지방간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MRI로 지방이 몇 점 쌓였는지, 그리고 간이 얼마나 굳었는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방간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당연한데 가장 중요한 2축은 식단 조절이랑 운동입니다, 여러분. 근데 식단 조절이랑 운동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식단 조절이 80% 정도고요. 운동이 20%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식단 조절에서는 우리가 그냥 뭐 단순히 굶는다 이게 아니라 목표치를 갖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빼야 되거든요. 다다익선인가?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7% 정도는 빼라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딱 기준이 있는데요. 기저 몸무게에서 5%를 빼면요, 지방이 빠진다라고 돼 있고요. 7%를 빼면 염증까지 좋아진다라고 돼 있고, 10%를 빼면은 섬유화, 굳은 거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방간 진단받은 사람들은 어쨌든 뭐 염증까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7%, 그리고 간이 굳은 것까지 조금 호전되시고 싶은 분은 한 기저 체중의 10%, 그러니까 80kg인 사람은 한 1년 기준 8kg 정도 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운동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 빠른 기간에만 한 달 안에 이렇게 운동을 빡세게 해서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천천히 해서 빼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산소뿐만 아니라 반드시 유산소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빠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간혹 이제 운동을 꽤 오래 하셨는데도 몸무게가 안 빠져요 이러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꼭 몸무게가 감소하지 않아도 근육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내장 지방도 줄고 간내 지방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몸무게가 조금 줄지 않아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험상 운동해서 이제 지방간 좋아졌다라는 그 효과 얻으려면
되려면 적어도 6개월은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일부 논문에서는 한 7개월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꾸준히 해야 되는 거. 한 3개월 운동 바짝 해서 뭐 지방간 좋아졌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사랑 관련해서는 지중해 식사가 뭐 좋대요. 지중해에서 먹는 식사가 뭐냐, 뭐 닭고기, 육류 아니고 저 생선 종류들, 와인 좀 드시고 올리브 오일 뭐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서양에서 이루어진 연구라서 그렇고 뭐 한식 기준으로는 연구가 좀 덜 돼 있어서 그런 지중해 식사 제가 이거 사진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방간에 좋은 약은 없냐? 참 이게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제 전문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게 2개 정도가 있습니다. 당뇨가 없는 사람한테는 비타민 E를 특히 조직 검사까지 해서 염증이 있는 분들한테는 비타민 E를 처방하면 좋다고 돼 있고요. 당뇨가 있는 분한테서는 피오글리타존이라고 하는 당뇨 약제가 좋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아주 크지는 않아서 앞에 2 약제 그냥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정도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 관련해서는 많은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3상까지 끝난 것들도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결과가 좀 나와서 실제 처방 현장에서 할 수 있게 되면 제가 바로 처방을 좀 해드릴게요. 뭐 지방간 있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렇게 뭐 많이 드시라고 권유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간에 좋은 건강식품 먹어도 되는지 막 물어보시는데 이 성분을 잘 모르는 식품은 오히려 먹게 되면 간에 해로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민간요법으로 간에 있는 지방을 싹 없앤다 이런 얘기는 10중 8구 사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돈도 낭비를 하게 되고 뭐 건강도 버리게 되고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에 좋은 식품이라고 절대 맹신하지 마시고 조금 무뚝뚝하더라도 병원 다니고 계신 주치의사한테 물으시고 거기서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 또 중요할 텐데요. 나는 그러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니까 술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도 술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그리고 특히나 알코올성 지방간이 약간 섞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술 드시면서 배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금주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금주가 어려울 경우에는 한 주 1, 2회에 한 번 술자리에서는 한두 잔 이내로 꺾어야 됩니다. 더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한번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은 날은 한 3일 이상 간을 좀 쉬어주는 휴간일이 반드시 있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지방간의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또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